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주변에 콜록콜록 감기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감기 걸렸을 때 이 초반에 알약 하나로 이 감기 기운을 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이 알약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서서히 조금 더 많은 알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글로벌 증시도 다소 좀 힘에 부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요. 다시 진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중국 쪽에서 다시금 부양책을 꺼내 들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슬슬 이 부양카드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일단은 일시적인 효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후장 증시타파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일시적으로는 사실은 좋긴 좋습니다.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으니까 좋은데요. 이 부분은 언젠가는 또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은 약간 또 좋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세 속에서 오늘 일단은 지수는 좀 플러스권이거든요. 유가증권 시장은 약간은 좀 힘들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지수는 빨간불인데 내 종목은 파란불 엉엉 하시면서 게시판에 저희 별아별아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체감지수 오늘은 80점, 오늘은 50점, 에이 내 종목은 파란불 30점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체감하시는 부분 올려주셔도 또 저희가 함께 참고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에요. 일단은 양시장 분위기는 좀 양호한데요. 여러분들 포토에 대한 고민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먼저 전화 상담 신청부터 알려드릴게요. 0232-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둘러 주셔야 돼요. 저희 좀 초반에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은 저희 후반까지 이어지는 시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입니다. 오늘도 포트밥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요. 저희 방송 참여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한마디도 이렇게 방송 한 켠을 차지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이토마토에서 만든 앱 어플이죠. 증권통에서도 생방송 참여 그리고 시세 검색과 거래 여기에다가 증권통에서 종목 진단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좀 주말에 단풍놀이 갔다 오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여독 풀지 못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게시판이 좀 북적북적합니다. 스케일퍼님도 글 남겨주셨고요. 두령님도 오늘 포트 다시 짜셨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뜰날 올 때까지님 늦지 않았죠? 라고 하셨는데요. 늦기는요.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쭉 함께 해주셔서 제가 게시판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글 남겨주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좀 인사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일단은 오늘부터 오중전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후반에도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 감기약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프닝을 좀 시작해 봤는데요. 바로 중국 쪽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그리고 지준율 모두 다 인하를 했습니다. 깜짝 인하였고요. 오중전회를 앞둔 상황에서 일단 중국 정부에서 이런 부양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약,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약은 필요가 없잖아요.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 논란의 불씨가 됐던 것이 바로 3분기 GDP였습니다. 이 7%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6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7% 근접이면 6.9%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중국의 지표는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실질적으로는 3%,
4%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의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과 같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른 국가가 7% 정도면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 현지에서 느꼈던 이런저런 감정들을 좀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죠. 오늘 또 올려주신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를 좀 일찍부터 주셨네요. 그리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또 놓쳤네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저희 전문가분들을 제가 또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먼저 전화 종목 진단에는요. 전화 종목 진단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 전문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황장훈 과장 이렇게 두 분이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진단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함께 합니다. 아이고 저도 주말 이틀 지나고 났다고 또 바로 이렇게 또 티를 내네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감 잃지 않으셨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 전화 온 종목은 대교입니다. 4647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대교가 9,230원에 비중 30%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주 약간인데 손실 구간이세요. 대교 현재 주가는 거의 보합입니다. 9,000원 근처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의 부장 나왔습니다. 네, 대교 지금 현재 구간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이 대교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학습지 쪽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인정받고 있는 상당히 좀 오래되고도 안전한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는 검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 수준이 8천억대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300억 꾸준하게 3년 연속 300억대 금년 예상치가 지금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38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세후로. 그런 측면에서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3%에서 4% 사이거든요. 꾸준하게 달성된다. 이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주가는 연초에 한 7,000원, 6,500원 사이에서 이미 충분한 수익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는 조금 대량 거래 이후에는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죠. 이 종목은 기관 종목입니다. 기관 종목.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아주 재무 구조가 우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잘 보시라 말씀드리고 차트 들어갑니다. 동종목 대교는 일봉선상에서 11,500원의 고점 이후에 121선까지 이 주가가 지금 수렴 과정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주봉과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저점 매수가 들어올 정도니까 9,000원 아래서는 매수 관점.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8,50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 무너지면은 121선은 무너지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가 2015년 바로 60 수급선을 돌파한 자리 8,000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8,500원 손절가 단기 목표는 10,000원까지 제시하면 지금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 대교는 좀 더 들고 가보자 라면서 또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네요. 두 번째로 저희 종목 보겠습니다. 전화 종목이고요. 6058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 신청해 주셨습니다. 5만 원에 비중 10% 신청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볼게요. 오늘 주가 흐름,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르네요.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47,550원.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남았네요. 최근에 그럼 주가 흐름 볼까요? 최근에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지금 일봉 차트 보이시죠? 9월 달쯤 고점 한 62,000원, 6만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슬슬 좀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현재 구간대에서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부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동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한류 바람 때문에 주가가 좀 과대하게 좀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5,000원, 47,000원대는 저점 매수 구간이, 이미 확립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실적 가지고 본다면은 이미 당기순이익이 요번에 8월 달까지 나온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EPS라든가 PBR로 접근시킬 종목은 아니고,
자, 기술적으로 접근시키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좋아요.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기관들이 많은 적립 매물이 나왔는데요. 자, 47,000원 적극 매수죠. 이 종목은 요 자리부터는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손절가는 의미가 없고 46,000원 아래로 들어온다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중기 주봉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 45,000원 저점에서는 아래 꼬리가 쭉쭉 달고 올라가는 저가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오히려 우쪽에 매물이 좀 많아요. 위에 매물이 많다는 얘기는 52,000원, 즉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서 종목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힘들게 빠지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때까지는 대기성 매물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5만 원대 샀다 하더라도 말이죠. 비중 10%라 그러면은 늘릴 필요도 없고 좀 적당합니다. 그래서 52,000원에서 53,000원 구간에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좀 챙기는 전략이고요. 뭐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타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월봉 주봉에 장대 음봉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말씀드린 주봉의 1차 관전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멀리 본다 하더라도 6만 원은 절대 시간적으로 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로 본다면 5만 5천 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5만 5천 원까지는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니만큼 또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좀 관심이 많으세요. 크게 지수 분위기보다는 내 포트에 어떤 종목 담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도 현재 보니까 스캘퍼님 같은 경우는 지금 콘텐츠 관련주 눈여겨보고 계신가 봐요. CJ ENM이나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 천사피카님께서는 대하TI 지금 급등을 해서 좋으신가 봐요. 오늘 해저터널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이런저런 종목 얘기가 상당히 좀 게시판에 많네요. 그래서요, 저희 하나 더 봐드릴게요. 5647번님의 종목입니다. 대상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을 22,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약 50% 정도 큰 수익을 보고 계셔서 일단은 좀 수익 축하드리고요. 22,2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22,200원이요. 지금 제가 보는 차트로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12년 이쯤이 맞을까요? 대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장 전문가님, 이 종목 이제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리면 더욱더 큰 수익 안겨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제 스타일 같은 매매가 이런 쪽 매매인데요. 이 종목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고 초우량주 스타일. 그래 우량주는 많습니다. 대형 중에 코스피 200은 우량주기도 하지만은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가 아니라 안정성과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 퍼라든가 PBR, ROE 수준 모든 수급에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인데요. 2만 원이나 이 정도 가격 사실 분들은 적어도 2011년도나 그죠? 2012년도 전에 사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종목은 야한 시대에서 풀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5만 5천 원 간데 이분은 챙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가 10,000원, 15,000원, 2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대세가 났는데 3년 동안에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사야 될 자리고 챙길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매수 구간입니다. 보유하셨다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35,000원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241선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29,000원 현재가는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구역,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단기는 35,000원 제시하면서 중기 보유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런저런 이슈들 가운데서도 이 중국 경제 성장,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이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종목 진단해 드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최근에 종목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보다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광하시는 것 같아요. 게시판에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중국 얘기 나오면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 상당히 좀 뜨겁게 저희 게시판에 달아올랐을 텐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지난주에 또 깜짝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놨는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그 뉴스부터 좀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중국은 주말에 그러게요. 지표를 네. 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항상 토요일 날 많이 발표를 하죠. 기준금리를 4.6에서 4.35%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도 현재 한 1.75 정도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11월 달부터 인하를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까지 하면 6번째인 것 같습니다. 5.6에서 현재 4.35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부터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1.9 정도 되는 이제 1.7 정도까지 좀 내려왔고, 여기다가 예금 금리 자체도 1.75에서 1.5 정도까지 내리는 어떤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일단 뭐 시장의 예상치가 6.8이었고 발표가 6.9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뭐 상회하는 그런 지표였지만은 그래도 6년 반 만에 7% 아래로 떨어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뭐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중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오중 전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중 전해를 전후해 가지고 기준금리라든가 지급 준비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언급했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발표가 좀 돼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는 지난 주말에 그 효과 영향 때문에 상한던 강한 상승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이 이런 경기 부양책 성격을 반영을 하게 되면 중국 관련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도 곧바로 좀 반응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 자체는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이 현재 어떤 성장 끌어올리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3에서 5년 동안 성장률의 6%에서 7% 정도에 머물 거다. 7% 이상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렇게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이렇던 중국 경기 부양책 자체가 즉 성장 끌어올리기 위한 방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 수준에서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여기에다가 중국의 어떤 정책 자체가 현재는 보면 그동안 중국 시장 자체도 수출보다는 내수 유지의 정책이었습니다. 내수 유지의 또 성장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수 자체도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수출 쪽에서 더 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유한화 평가 절하를 시도를 했던 거고, 이렇던 부분도 또 금리 부분 자체도 그렇다 맹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8%대 성장할 시점에서도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 섹터들이 부진했다는 관점에서 성장률 7%대 정도 방어적인 수준에 유지가 한다면 국내 중국 관련 기업들 실적이 썩 많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그 전에 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정말 로컬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대부분 산업들, 반도체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산업들이 많이 경쟁력이 많이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비 생산 물량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국내 시장에 관련 기업들이 뚜렷하게 강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크지 않다는 부분 자체가 오늘 주가에도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과 같은 환호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늘 약간 김내세실 겁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부양책 이렇게 꺼내들면은 뭐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도 상당히 좀 강했고요.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약간은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포트진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종목 듣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예, LG전자요. 네. 47,000원에 20%요. 47,000원인가요? 47,000원인가요? 47,000원인갑네요. 네, 그리고요.
예.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KG 인식수요. 네, 25,500원에 20%. 네, 대우 조선해양 네, 25,500원에 네, 20%요. 네, 요성 네, 122,500원에 네, 10%요. SK 케미칼 네. 10%. 얼마에 사셨어요? 77,300원. 77,730원에 10%. 10%. 이렇게 되면 현금 20% 가지고 계시네요. 현금 20%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네요. 뭐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은 또 큰 수익 주고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수익 상당히 크시고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은 또 그림자가 쉽게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떻게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그냥 직원을 통해서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요. 지금 종목들도 굵직굵직 좀 들어본 종목, 알만한 종목 하고 계신 것 같고, 비중도 10%, 20%좀 골고루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대우 조선해양이 제일로 고민되죠. 그거 급락할 때 주문 걸어도 안 팔리고, 네. 마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 막 사놓고 직원이 막 사놓고 그냥 내렸어요. 네, 여기에는 사실 뭐 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지금이라도 손절하실 마음이 더 크세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싶으세요? 아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해서 지금 놔두는데. 기다리면 한 얼마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한 8,000원까지는 네.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8,000원이라도 오면은 좀 팔자 싶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LG전자는 좀 더 욕심 나세요? 아니면은 뭐 지금 수익 실현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좀 더 욕심내고 싶은데. 네, LG전자 잘 사셨어요. 일단은 수익 네. 저희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도 좀 짚어드릴게요. 이 밖에 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TV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부 종목들 골고루 보통은 수익을 내시거나 골고루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저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등락이 상당히 좀 크세요. 과연 이 기복을 저희가 어떻게 맞춰드리면 좋을지 지금부터 밥상 차려보겠습니다. 운영님 어때 보이세요? 저도 이거 포트 보면서 상당히 그 제목을 다는데 한 줄 다는데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원고를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참 애매합니다. 대우조선 해양만 없으면 괜찮은 포트거든요. KG 이니시스가 주가 빠졌지만 충분히 그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포트 구조 업종별로도 잘 좀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네. 경기 관련 종목에다가 약간 방어적인 종목들도 좀 구성이 좀 돼 있고 근데 대우조선 해양이 뭐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좀 못했다는 측면.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이라든가 해운업종, 일부 IT 부품 종목들 가지고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해서는 말아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상당히 실적의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서 이 회원님 포트를 한마디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어떻게 뭐 좋은 밥상, 좋은 맛있는 반찬도 반찬도 있고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KG 이니스처럼 상당히 반찬으로 따지면 신밥상이죠. 어떻게 보면 신밥상 잘못 먹게 되면 체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밥상 아무리 좋은 거 맛있게 먹어도 영양가 먹어도 나중에 결국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봐서 일단 평범한 좀 밥상이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결국에는 또 이런 부분이 서로 상쇄돼서 평범한 밥상이 돼버렸는데요. 첫 번째로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로 한 3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어디에 놓을까요? 예, 현재는 이제 LG전자가 인기주지만은 LG전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파게티 쪽에 스파게티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어떤 스파게티도 우리가 자주 먹게 되면 뭐 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시기에 잘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좋은 부분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반영돼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은
오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기 있을 때 팔아라. 인기가 없을 때 주식을 사는 그런 쪽인데 상당히 지금 인기가 지금 상당히 거의 절정에 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밸류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GM의 차세대 자동차,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 부품 11개 종에 대해서 구동 모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LG전자가 주가가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 자체는 성장 모멘텀이 없었다. 주력 제품들이 다 1등을 얻고 2등, 3등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주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던 부분인데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사 사업 부분에 진출하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LG전자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했고 또 그렇던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LG전자가 단기적으로 조금 전기차 부분 자체는 결국 2017년도 이후입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매출액이 50조 원이거든요. 50조 원인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현재 매출액이 올해 기준에서 1조 한 5천억에서 8천억입니다. 즉 전체 매출에서 아직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절대적으로 적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2017년도 이후에 어떤 수주 부분 자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가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실적이 중요한 부분, 실적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스마트폰 부분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진하고 또 이 회사가 OLED 부분 TV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을 하고 있지만 TV사 부분 자체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가전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이지만 가전 부분 자체가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부분 자체는 GM에 대한 수주 여부 자체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왔다. 즉 그 부분 자체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LG전자는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3, 4년 동안 보면 자기 자본율이 3% 정도 전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LG전자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가 BPS가 올해 연말 기준에서 6만 7천 원입니다. 자기 자본율이 3%대면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8배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8배 되는 기준 가격이 5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5만 3천 원은 그렇던 부분에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기술적으로도 저항선이 6만 원대가 저항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8천 원 정도가 단기로 또 4만 원대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만 8천 원대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상당히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5만 8천 원 정도에서 매도 목표를 잡으시기 좀 바라겠고 또 수익이 낮고 이 종목이 그래도 유일하게 저점에 그래서 40% 가까이 수익을 나고 있는 종목이니까 5만 2천 원 정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전자입니다. 지금 딱 한창 먹기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드시게 되면은 배탈이 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욕심은 약간 내려놓으시고 딱 배부를 때 젓가락 내려놓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잖아요. 이 종목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의견 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로 KG 이니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좀 빠졌네요. 매수가 대비로는 한 40% 정도 비교적 크게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KG 이니시스도 일단은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샐러드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장 업황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과거에 이제 블루오션 쪽으로 잘 나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결제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삼성페이가 좀 진출을 좀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진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약간 어떤 성장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자체가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잘 나가는 산업 자체는 여기저기서 진출하게 되면 블루오션 산업 자체가 레드오션 사업으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성장성이 앞서가는 종목들은 약간 어떤 경계감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기업 자체는 매출액 자체는 지속적 성장을 합니다.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성장을 좀 하는데 다만 수익성 지표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3분기 실적 추정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 80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는데 63억 정도로 하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 좀 되는데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자체는 경쟁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자결제 부분에 대한 성장성과 또 이 회사에 어떤 악재로 작용했던 택배사, 택배사가 합친 회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주가 수준 자체 충분히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간편결제 시장이
뭐 삼성페이라든가 진출 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수익성 지표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감안한다면 일단은 주가는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상방으로 전환되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등 시점에서 매수가가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24,000원대에서 상당히 매물층이 짙게 포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대죠. 거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일단 2만 원 정도까지는 언제까지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도 일단은 최근에 저점 라인인 16,000원을 이탈한 시점에서도 충분히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경험을 대상해서 손절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요즘 뭐 전자결제 늘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기사들을 좀 접하시다 보면은 가장 좀 대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기 마련인데요. 또 이런 경우 그 이면에 경쟁 심화라는 부분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실적이 또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네요.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가장 문제적 종목인데요. 게시판에서도 이 종목과 관련해서 시청자님 힘내세요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어디에 놓을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일단은 뭐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지 않습니까? 네. 안 좋은 쪽 어디로? 강등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여백에 놓으실 때도 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네. 술 좀 안 좋아해서. 네. 저는 술 먹으면 좀 머리가 좀 지근지근해서 잘 안 먹는 쪽에서 네. 일단 좀 이쪽에 술 쪽에 좀 비교를 좀 그렇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대우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오늘 조선주들 흐름이 좀 안 좋죠. 약간 좀 낙폭 좀 축소를 좀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일단은 뭐 그 영향을 좀 봐야 되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해외 플랜트 사업종에 대한 부실 부분 자체가 조선업종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때 뭐 3조 원 정도 적자가 났고 그 2분기 때 현재 지금 실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죠. KDB 산업은행과 그다음에 주채권은행인 수출산업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사 작업이 이달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던 전망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약간의 500억 정도의 적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 법인 쪽에 루마이나 중심 해외 법인 쪽에 그 2분기 때 적자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면 충분히 저는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1조 원 정도 적자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을지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최소한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나기 위해서 1조 원 정도 적자가 나온다 전제하에 4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을 거란 전망입니다. 유동성 확보 자체 상당히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일어났던 어려움 때문에 수주도 가장 조선업종 중에서 작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수주가 최근에 가장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달까지 신규 수주가 37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조 원 정도 적자가 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총계가 지금 반기까지 적자를 감안하면 2조 한 3천억대 정도의 자기 자본입니다. 만약 1조 원 정도 적자가 난다면 자기 자본은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 보면 대우조선의 순자산 가치는 6천원, 7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TBR로 본다면 PBR 본다면 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대우조선해양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상대적 조선업종 중에서 재무 안정성은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라든가 또 나중에 감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매도를 해야 된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목표 가격도 최소 5,100원에서 7,000원이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량이 8,000원까지 보고 있다는데 충분히 8,0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적자폭이 크게 확대가 좀 되면서 결국은 감자까지 간다 한다면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기대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짧게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하셔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가 교체니까 일단은 뭐 리스크가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7,000원 정도 그리고 6,000원 정도가 최근에 저점이니까 6,000원 정도 이탈한 시점에서도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큰 규모
현금으로 물리신 경우들, 그러니까 손실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 내가 2년, 3년 들고 가더라도 장 담았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회복이나 좀 반등이 큰 그림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조금씩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천하시지 않는 방법이신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은 여전히 가장 우리 산업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업종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이다, 그런 관점이 있고, 조금 전에 소대 얘기했다시피 이런 어떤 조선업종과 특히 해운업종 같은 경우가 장기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업종이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만약에 조선업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STX 그룹 자체가 구조조정이 됐지만 그렇던 관점에서 업황이 불안할 때는 그래도 업종 1위 종목 쪽에서 재무 내용이 가장 안전한지 종목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물론 어떤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기대 수익이 클 수가 있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대우조선 해양보다는 다른 업종, 조선업종 내에서 매매한다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실이 좀 크셔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도 질문을 드려보고 또 장기로는 어떨까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또 수익을 고려해 보시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효성 넘어가겠습니다. 효성은요, 아주 소폭인데 수익 구간이세요. 조금 더 또 수익을 키울 만한 여력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효성은 좀 경기 관련 섹터이지만 소재 간업 섹터고 그래서 좀 그래도 이 포트 중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주 메뉴로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된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랬던 관점에서 주 메뉴 쪽인 스테이크에 놔주셨는데, 운영님 같은 경우는 또 이 화학 섹터 상반기에 수익 많이 내셨을 때 주력으로 또 분석하시고 또 여러 차례 추천을 해주시면서 수익 많이 내주셨는데요. 효성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업종으로 따지면, 실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경기 관련 sek터 중에서는 하약 업종이 가장 낫습니다. 실적 2분기 때까지 상비 때 괜찮았고 3분기 때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그렇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효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업 부문 자체가 뭐 화학, 섬유, 그다음에 뭐 중공업, 그다음에 필름 사업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 부문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분기 단위 평균 한 2천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정차가 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3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본다면 무난하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2,240억 정도의 이익이 좀 나지 않겠는가, 그것도 전망인 것 같고, 4분기에도 전망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판덱스 부분 자체가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또 증설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4분기 때까지 실적이 증가되면 될 거란 전망인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못간 이유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효성 일가 조현문 사장인가요? 조현준과 조현문 간 형제지간에 비리 의혹, 서로 어떤 폭로전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단기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자체는 2012년도 이후에 그 효성그룹의 어떤 세무조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화됐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영향 자체는 크지 않지 않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은 좀 부담률을 작용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자체는 좋게 나오는데 환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률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14만 원 정도, 그럼 선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 라인 11만 원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SK케미칼도 지금 약간 좀 성적이 부진한 종목이에요. 어디에 놓을까요? 네, SK케미칼도 소재 쪽인데 조금 이런 수익 변동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좀 여기에 거의 스테이크 쪽에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회사는 화학 쪽이지만은 회사의 성장 모멘텀은 신약 개발에 좀 봐야 되겠죠. 국내 아마 최초 신약 개발 1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특히 회사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결국은 신약부가 친환경 소재 산업분의 성장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거의 역성장입니다. 한때 9조 원, 10조 원 정도까지 갔던 매출액이 지금 5조 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즉 매출액은 역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도 당연히 하향곡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역성장인데,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2017년도 이후에 신약 개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가시화점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신약 개발로 따진다면 예사가 PBR로 따진다면 1배 되는 수준입니다. 자본 총계가 1조 2, 3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전반적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 PBR 기준에서 7배, 많게는 10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감안한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72,000원대와 75,000원 사이에 강력한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보유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점에서 매매 전략은 72,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 목표 가격이 짧기 때문에 목표가 짧기 때문에 손절 가격도 65,000원 정도 짧게 보고 접근한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개의 반찬을 저희가 쭉 놓고 밥상을 차려봤는데 그다지 좀 먹을 만한 반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빠르게 또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정 레시피 꾸려주실래요? 예, 일단은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살 때 단기와 중기 투자를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경기 관련 종목들은 흐름을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뭐 중국 경기라든가 국내 제조업 경기 자체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선절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단기와 중기를 분명히 구분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경기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는 쪽이고 가급적 방어적인 관련 종목들 가지고는 네. 중장기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조금 전 효성이라든가 SK케미칼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조금 전에 LG전자라든가 제가 판단하기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KG이니셔스라든가 그때 보유 종목들 내에 어떤 탄력적인 충분히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주가의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 위로 올라갈 폭이 적다는 관점에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유 현금을 통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 효성 같은 경우 10만 1,000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 10%니까 10% 정도는 네. 늘리는 매매라든가 그렇던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의 현금 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약간의 종목들 좀 무거운 종목들이죠.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 호전 중성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좀 관심 있게 편입해볼 만한 그렇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밥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영 운영역과 함께 포트폴리오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 IT, 전자결제, 조선, 화학, 제약바이오 골고루 좀 담고 계시긴 했지만 역시나 또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밥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격 전략 다시금 세워드릴 테니까요. 메모해두세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전자입니다. 지금 포트 내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이 타이밍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58,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 52,000원입니다. KG 이니시스도 꽤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매도 의견이고요. 반등의 목표치 2만 원, 손절 라인 16,000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놔줄 때가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시청자님 8,000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7,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6,000원입니다. 효성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14만 원 목표가, 손절 라인 11만 원입니다. SK케미칼은 매도 의견에 72,000원 목표가, 65,000원 손절 라인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포트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종목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보니까 참치 두부찌개님께서는 조금 늦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빠르게 달려볼게요. 그리고 해버 나이스데이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자주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종목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진단 넘어가 볼게요. 신청해 주신 종목이 전화 주셨네요. 9470님의 INC 보겠습니다. 6,500원에 비중 20%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좀 밀리네요. 5,000원대 중반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진단 받으러 저희 하나투자증권 가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대기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INC 종목 DNB 관련 이제 통신칩을 만드는 업체인데 DNB가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 시절만 하더라도 한 2009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이전에 이제 DNB 보는 인구가 많아서 그때 이익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매출도 좋고 아주 실적이 좋았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DNB가 몰락하면서 안 좋았습니다. 뭐 계속 안 좋고 3년 연속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타개하고자 이제 LED 조명 쪽으로 좀 진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좀씩 진행이 되면서 지금 3년 연속 적자에 뭐 1, 2분기도 계속 적자였는데요. 3, 4분기는 좀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최근에 또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좀 빠르게 올랐던 주가가 좀 조정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기관은 다소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매도 중이지만 기관이 좀 매수해주면서 좀 빠르게 올랐던 주가를 좀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좀 점차적으로 흑자 전환을 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11월 중순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뭐 판교라든가 가락동 뭐 그런 쪽에 이제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또 현금성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의 가치보다 지금 주가는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 DMB의 성장성은 좋지 못했고 추후에 LED 조명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 혹은 또 여기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단계라 보여지고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6,500원의 근데 매수가는 좀 다소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혹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4분기로 갈수록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유 관점이 돼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갑니다. 8501번님께서 오랜만에 종목 주셨네요. 지금 한국정보 인증 신청해 주셨고요. 16,3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좀 일찌감치 오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현재 15,000원 정도니까 지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10월 달에 약간 좀 하락할 때쯤에 그때쯤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 7% 정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반등 추세가 꾸준히 좀 이어질까요? 황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반등 중입니다. 5%대 반등 중인데요.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15,000원 라인에서 오늘은 꼭 반등이 나와줘야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역시나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술적인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입니다. 삼성페이 관련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삼성페이가 과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도 이 한국정보인증의 주가도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페이 관련 뉴스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다른 페이보다 삼성페이가 점유율을 확 늘려나가는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도 해외에서 많이 늘어나는지 그런 뉴스를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현 시점에서 보유 관점이고 그러한 삼성페이 관련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요한 중소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성장성과 그런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삼성페이 자체도 그런 기대감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이제 17,500원 가격대는 좀 매수하신 단가가 좀 다소 높다고도 역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16,000원짜리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 자리라서 여기서도 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에 도달하면 비중을 뭐 좀 관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진단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이렇게 발빠르게 종목 진단을 해보는 동안에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심심차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창 시절에 이 불조심 포스터와 쌍벽을 이루는 뭔가 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상과학 그리기 대회 혹시 기억나세요? 막 그 그림 여러 가지 뭐 들고 다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뭔가 운동화에 날개를 달고 있는 그림 어렸을 때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참고로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저를 괴롭혔던 그다지 좋지 못했던 기억인데요. 이렇게 공상과학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이제 현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되새겨볼 만한 그런 터닝 포인트를 주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1985년에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개봉했습니다. 이 개봉 시점 이후에 30년이 지난 지금 이 영화에서 다루는 몇몇 소재들은 실제로 또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극장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 3D 영화뿐만 아니라 4D까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막 향도 나고요. 의자를 움직이면서 그 충격까지 함께 받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백투더퓨처 이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은 3D 홀로그램 영화를 보면서 다소 좀 당황스러워하는 이 약간의 공포감에 휩싸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면서 이 소재를 좀 다뤘었는데 현재는 3D뿐만 아니라 4D까지 우리는 충분히 즐기고 있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다뤄볼 부분은요. 바로 영상통화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가 또다시 좀 실현된 케이스인데요. 마티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직장 상사와 영상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지를 음성 팩스로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또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드론 있잖아요. 드론. 30년 전에 이 영화에서는 드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자들이 몰려있는 인파 속에서 두둥실 떠있는 물체 하나가 아마 좀 보이실 겁니다. 바로 호버캠이라고 영화 내에서는 나오는데요. 우리 요즘에 좀 이 드론으로 이런 카메라 기법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영화 속에서는 또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지문 인식 시스템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잠깐 기절해 있습니다. 요 시점을 활용을 해서 이 지문이 맞나 안 맞나 대조해보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문 인식, 이 미래에 벌어질 만한 기술이라고 언급했던 이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지문 하나로 결제를 합니다. 요즘에 삼성페이가 또 지문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또 실현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다중 채널입니다. IPTV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뉴스를 보면서 야구 중계 동시에 보시는 부분들 상당히 좀 많으시죠? 이 영화 속에도 보면은 다중 채널이 미래에 실현될 만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좀 거론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인주유소, 뭐 실내 과일 정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현한 부분들도 있고 실현시키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앞으로 또 좀 더 다른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영화 속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실현될까요? 함께 이 부분 기대해 보시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심타파 백투더퓨처였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봐드릴게요. 지금 참치 두부찌개님께서 빨리 좀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서울반도체 얘기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영 움직이지 않아서 걱정되시는 것 같고요. 이 종목 17,000원에 비중 20% 사셨는데요. 오늘 사신 건가요? 지금 근래에 사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오늘 다소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황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서울반도체 그래도 좀 바닥에서는 좀 기관들이 매수해주면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16,000원대 주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LED의 이제 대장주이고 한때 코스닥 시총 한 2위, 3위까지 했던 아주 코스닥의 대형주인데 지금은 뭐 분위기가 좋지 못해 그동안 오랫동안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3분기의 예상 실적은 1, 2분기보다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관이 한 13,000원, 14,000원대 주가부터 계속 사 모았고 지금까지도 수급이 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좋은 주가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고 17,000원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아주 놀라운 예상치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 17,000원 위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하셨다면은 좀 그 점이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아쉬웠던 측면이고요. LED 업황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좋지 못했고 당분간도 썩 좋지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자동차의 LED 부분 그리고 모바일 쪽에 그런 들어가는 LED 조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좋아졌던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는 역시 TV 쪽 그 LED의 그런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 4분기는 일단 1, 2분기보다 좀 더 개선된 모습이 보여지고 당장은 실적 발표가 눈에 좀 확인이 돼야 그 17,000원대 강한 매물대를 좀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좀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추후 이제 실적 발표에서 좀 예상치만큼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좀 보유하는 관점, 실적이 또 실망스럽게 나왔을 때는 일단 좀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한 15,000원대 지지 라인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뭐 다시 좀 비중을 다시 늘리시는 뭐 그런 탄력적인 대응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치 두부찌개님 이 종목 3달 전에 사셨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실적 발표 일정이 오늘이에요. 오늘 장 마감이나 뭐 오후장쯤에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R도 장 마감하고 준비가 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이 종목 25,000원에 네, 비중 20%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내일로 좀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내일 꼭 AS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